갑자기 저는 그냥 편하게 오늘 식사 제가 감사드려서 네. 연습 삼아서. 아, 예. 네, 경제TV 양상현 기자입니다. 예. 예, 이영봉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요번 총선 예.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애인 단체, 하나의 단체장이잖아요, 또 예. 센터장님은. 요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네, 예. 포천의 민심. 포천은 포천은 민심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시민분들이 더 열심히 화이팅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예, 민심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는데도 그래도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은. 네. 뭐 아쉽게도 포천 가평은 뭐 안 됐지만 그래도 경기도 60곳 중에서 예. 53곳이 뭐 민주당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말인데 그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어제 그 개표 방송 계속 본 이유가 네, 저희 쪽이 그 법률 제안을 해놓은 게 한 4-5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표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분들이 다행히 다 살아나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는데, 네, 뭐 워낙 거부권이 강한 또 정권이다 보니까. 그 얘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뭐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도 찍히고 또 거부권 행사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니까. 뭐 저희가 흔히 이제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네. 보고 이제 뭐 시민분들한테 욕좀 많이 먹은 건 사실이고, 네. 지하철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하철시 나가서 발언을 할 때도 그런 얘기는 드려요. 그러니까 시민분들 권리 침해한 거 맞다. 네. 대신 장애인들은 그 권리 침해라는 침해의 개념이 아니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장애인들도 권리가 쟁취가 되고 비장애인들도 같은 권리를 누릴 때 동등한 사회다. 그때까지만 조금 힘드셔도 참아달라. 죄송한 건 맞다. 네. 예, 우리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출근길 계시는 이제 비장애인 분들의 권리 침해받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죄송하고 대신 우리도 이걸 안 하면은 장애인이 이런 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비장애인 분들한테 그런 피해 준 건 맞고 대신 저희가 또 이렇게 해야지만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저상버스라든지 이게 다 생길 경우에는 장애인만 좋아지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것도 가장 많이 욕하시는 게 뭐 장애인 너네만 예산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시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쵸. 기초수급이라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문재인 정권 들어왔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타협이 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양 이제 의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해서 그게 이제 거의 다 완화가 돼 가는데, 그 부양 의무제라는 것도 저희가 투쟁을 했지만 그게 장애인들만 부양 의무제가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비장애인들도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은 부양 의무제에 걸려서 네. 예, 정확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점은 뭐 세월이 지나가야지 좀 이해를 해주시겠죠. 예, 지금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저는 가끔 그 생각을, 제가 원래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쓰는데 네. 제가 이번에 정권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20대 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가 빠졌었어요. 아, 예. 네. 근데 그거를 딱 잊어먹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아직도 빠져있는 느낌? 예, 그래서 흔히 뭐 여론의 일이 안 한다 그러는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론이라는 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일일비 안 한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이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독재거든요. 그게. 그쵸. 예,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자기만이 개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게 설령 그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그게 포퓰리즘이라도 만약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그러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줘야지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일일비 안 하고 본인의 뜻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 우리 역대적으로 뭐 독재자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독재자들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했다고는 안 봐요. 그쵸.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독재가 돼버린 거죠. 그렇겠죠. 과연 윤석열 정부도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전공을 또 정치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기 보수분들 자칭 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딱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예. 선거 외에요. 우리가 뽑은 선출된 권력이라도 언제든지 바꿔치울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일성까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이데올로기가 여기서 뿌리 잡았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 과목 배우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뭐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시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리 쟁취를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좀 예.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자, 비장애인은 예. 뭐 기본권 침해라고 기본권이라도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기본권조차 없었다. 예, 없죠. 지금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권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뭐 다 뭐 이동권도 기본권이고. 그렇죠. 이동의 자유. 예. 근데 이동이라는 개념이 뭐 지금 요번에 축하는 드려야 되겠죠. 뭐 이준석 뭐 전 당대표가 당선이 됐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서울에 뭐 지하철이 뭐가 좋고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서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인 게 지하철만 놓고 봐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역은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갔다가 역으로 돌아와야 돼요. 휠체어 타는 사람들. 또 그런 문제라든지 뭐 환승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 5분이면 환승할 수 있는 거를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찾아 돌다 보면 최하 30-40분이 걸린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도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는 어쨌든 죽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껴요. 그 단차. 야. 예, 그 지하철 그렇죠. 문 열릴 때마다 그 간격을 봐요. 예. 빠질까봐. 예. 뭐 그런 거가 있는데 뭐 그런 기본권이 안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직장 갈 수 없겠고. 예.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그 간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뭐 상대 쪽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거죠. 그 지금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무튼 장애 쪽 얘기를 하면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뭐 2박 3일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죠. 장애인들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서 또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도 저희를 욕을 해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장애인의 이미지를 망쳐놓는다 비장애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계속 발언할 때마다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장애인의 이미지는 뭔가? 이게 만들어진 선량한 약자의 이미지지. 예, 장애인은 뭐 착해야 되냐? 맨날 수혜적 존재로서 주면 감사하게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권리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예. 같은 장애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예, 같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좀 마음이 아픈 일인지 장애인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면 다 똑같이 뭐 좋은 놈, 나쁜 놈, 뭐 별의별 놈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장애인은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착한 이미지만 갖고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자기 권리는 얘기 못하죠. 항상 주는 권리만 받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비동적인 존재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요즘 더 처절하게 느끼는 게 권리라는 게 인간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전 지금은 어떤 교육 같은 걸 나가도 장애 쪽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장애 비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본 사람에 대한 얘기다. 사람 중에서 특정 나하고 다른 주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장애 비장애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 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편해지는 세상은 비장애인은 더욱더 좋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 쪽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왜 너네들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가장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약한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 약한 존재를 기준으로 맞춰졌을 때 나머지 분들은 저절로 국민들은 편해진다. 그래서 장애 최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사회가 맞춰지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아이가 불편하겠습니까? 유아차들이 불편하겠습니까? 다 편해지는 세상이 되겠죠. 다시 얘기가 좀 돌아가는데요. 아무래도 총선의 호유증이 큽니다. 어제 끝났고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뭐 갈라치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중앙의 박정석 대표하고 토론까지 했었잖아요. 2차만 3차까지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아쉬웠던 게 그건 거예요. 깊은 속사정을 모를 때 원래 이준석 대표가 언변이 워낙 좋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분은 미디어에 워낙 익숙한 분이고 그랬을 때 저희 대표님도 되게 이제 그런 거에 당황을 하셨는데 워낙 말은 잘하시고 이제 이쪽 일에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준석 씨의 언변 때문에 조금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희 보고 비문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투쟁을. 비문명적이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삭발할 때 이제 삭발하면서 써낸 글 중에 제가 지금 여쭤보셔서 생각이 났던 게, 그러면은 비문명적으로 시위를 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아니면은 비문명적인 이 사회가 문제일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비문명적인 사람들로서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비문명적인 사회가 문명사회가 될 때까지 비문명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장애인 당사자인데 제가 이제 음식점을 갈 때 계단이 없으면 저는 제가 장애라는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계단이 있으면 저는 장애라는 걸 느끼겠죠. 그러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애 비장애라는 용어 자체도 싫어하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음식점을 들어갈 때 계단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면 난 장애인이 아닌데 그러게요. 계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면 난 장애를 느낀다. 자 그렇다면은 장애인이 문제일까 장애물이 문제일까? 장애물이 문제죠. 저는 당사자 교육할 때 그런 말을 좀 씁니다. 그래서 요새 건물도 친환경 인증, BF 배리어 프리 인증. 잘 안 돼요. 선거 때 투표장에도 이렇게 휠체어가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는 곳도 있는 반면에 또 참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예요. 예. 올해도 지금 75군데 투표소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매년 한.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갔더니 이렇게 불편하더라. 저희 활동가들이 갔는데 이제 제가
들어온 얘기로는 예를 들어 이거 뭐 지역적 특성이라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일단 뭐 마을회관 같은 데 거의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경사로 딱 올라가는데 위에 문이 경사로 쪽으로 열리는 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 원래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 선거나 그럴 때 이제 장애인 주차장을 주출입구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장애인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먼데 해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막 한참을 가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저번 선거 때 저희가 그 포천 선관위에다가 이의 제기를 한 게 예. 휠체어를 밀고 가는 과정에 그 바닥이 자갈밭이었어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는 밀고 갈 수 없는 데도 있었고 자갈밭. 예. 그래서 이게 뭐 경사로만 설치해놨다고 이게 편시설이 갖춰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사로로 올라갔는데 도로 내려와야 돼요. 문을 열려면. 문 열려면 예. 뒤로 밀리지.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경사로 올라갔는데 딱 가운데 이제 나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가로수 같은데. 어떻게 그러고? 못 들어가는 거죠. 경사로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아직까지도 그런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상에 남는 거는 장애인 전용도 화장실 있잖아요. 네. 제 들어가시는 거기를 장애인이 별로 안 온다고 완전히 청소 도구함을 짐을 싸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취재를 해주세요. 네. 뭐냐면 다 공공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천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가면요. 네. 장애인 화장실은 다 청소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투표소가 그 많잖아요 거기에. 네. 갈 때 투표소 갈 때마다 청소 빼주세요 하면은 예 선거 때 뺄게요 이 소리를 하시는데 선거 때 빼는 게 아니고 이건 장애인 화장실로 항상 빼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지. 지금도 체육문화센터 가면은 장애인 화장실은 다 청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실제로는 없으니까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예, 좀 많이 힘들죠. 이쪽이 장애인 쪽. 아직 한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례 개정안 아니면 조례 발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포천에 와서 장애인 조례가 이제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도 이제 시에서 이제 지평부 발의를 했는데 네. 이 지평부 발의다 보니까는 너무 형식적인 게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제 지평부가 수정을 해서 기본 조례를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공청회 할 때 한 2번 정도 이제 보이콧을 해가지고 연기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계속 조율을 거쳐서 이제 수정을 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표현하나? 뭐 그 정도. 그렇죠. 그 많은 복잡한 문제를 예. 한두 페이지짜리 조례 갖고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네. 공청회 할 때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다 나와버렸고 그럼 한 2번 정도 그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오죽하면은 그 과장님이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공청회 하지 말걸 그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네, 기본 조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재창 의원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공공보건 지원해가는 조례를 또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천 지금 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같은 걸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경기도 의료원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재활의학과 의사 인건비를 포천은 이제 의료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걸 했는데 이제 의료원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님이 없으신데 근데 이제 그런 지역이 지금 경기도에도 안성인가하고 이천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자체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상도 쪽에도 김해가에서 이제 약간 접경 지역이나 소외 지역 같은 데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포천의료는 그런 게 안 돼서 재활의학과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협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다. 조례에서 포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고 이제 또 지원이 되냐 안 되느냐는 또 앞으로의 싸움에서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연관해서 포천시의 그 예산 집행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문제는 뭐 이건 포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건 지금 장애인 복지 쪽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일단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하면 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지역이건 저희가 이제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 게 이거 자주 섞인 말인데 대한민국은 노인복지는 욕을 안 해도 늘어난다. 표가 되고 점점 늘어나니까 노인 인구가 장애인 복지는 죽어라고 싸워도 안 해주더라. 5%로 뭐 틀을 정해놨다며.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장애인은 260만 명입니다. 근데 260만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장애 쪽에서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등록 못한 장애인까지 하면은 400에서 500만 명을 찾거든요. 10명 중에 한 명.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의 국민한테 쓰이는 예산 치고는 너무 예산 규모가 작고.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 예산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순수,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쪽으로 하는 예산을 들어간다 보면은 한 2조 5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부자 감세도 5조나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이제 OECD 국가 37개 국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10위권이라고 했을 때 10위권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장애인 복지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OECD 37개국 중에 36위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보다 밑에 나라도 있네요. 칠레인가 페루가 저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장애인 복지는 대한민국 경제력에 맞는 10위권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요구하면 도둑놈이라고 했죠. 저희가 20년 동안 요구한 예산은 OECD 18위, 19위 중간이라도 좀 맞춰달라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맞춰주고 있는 거죠. 아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 탐방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을 하신다면서 제가 타 언론사를 통해서 들은 건 1,000조 이상의 지원 약속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단체한테는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저희가 요구한 게 20년 동안 요구한 게 한 1조 2천억에 20년 동안 요구한 근데 작년에 통과된 게 250억 통과됐어요. 1조 2천억 중에 250억. 그것도 야당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저희가 투쟁하고 싸워가면서 그나마라도 해준 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재정 계획도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10분의 1이면 1,200억이잖아요. 거기에 또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와. 그 정도로 장애인 복지 예산에 투입되는 게 문제가 없다. 약자와의 동행도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이건 뭐 제 생각일지 몰라도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도 힘드신 분들 많은데 절대적 빈곤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약자의 동행에서 그 약자한테 정부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그냥 일시적이고 수혜적인 예산만 늘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장애수당 뭐 10,000원 올려준다. 뭐 이런 거 갖고 생색을 내는데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 그 10,000원도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이동할 때 가고 싶을 때 좀 가고 싶고, 친구 만나러도 편하게 가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을 해요. 중증장애인들은 친구 만나서 밥 먹다가도 먹다 말고 집에 가야 된다. 왜? 장콜 데리러 오면 그 장콜 못하면 집에 못 가니까.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 밥 먹다 말고도 집에 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10,000원 더 준다고 그게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예산인지 10,000원 더 준다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없는 게 거죠. 예.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그 요번에 저희가 또 한참 싸웠던 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때 탈시설 지원 조례라는 거를 너무 힘들게 한 10몇 년 싸우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된 날 저희 활동가들이 막 울고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서. 근데 오늘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걸 또 폐지하는 거를 또 올렸어요. 그 양반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탈시설은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올해도 초에 이제 그 탈시설 토론회가 있을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자. 같은 사람이 평생을 시설에 있다가 안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시설에 있다가 죽는 게 인간으로 태어난 뭔 의미가 있냐. 그러게. 예. 비장애인들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들 지금 군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 1년 6개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가라 그러면 죽어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안 가냐 그럼 자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증장애인은 평생 그 안에 있다가 죽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최근에는 탈시설의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밖에 나오신 분도 있었잖아요. 또 역행이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탈시설을 여지껏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문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대한민국에 이제 공고상으로 와 있어요. 시설 다 없애라.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힘들게 써서 만들어진 탈시설 지원 조례를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 의회에서 그걸 폐지하는 조례 법안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또 바꿔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당부가 아니고 제가 좀 더 홍보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알리고 저도 장애인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시민으로 같이 좀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더 확산하고 싶고 네. 저는 이제 아예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은 인권이나 시민운동 쪽에 관심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왜냐면 장애만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 워낙 지금 뭐 양극화 시대가 어차피 뭐 신자유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워낙 이제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그랬을 때 사회적 약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흐른다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사람다운 세상을 살려면 결국 약자들끼리 머리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자들끼리 뭉쳐서 권리를 요구할 수